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두각학원에서 경기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오늘은요,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네, 설명회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경기고 중간고사를 아이들이랑 같이 가르쳤는데, 중간고사 경향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얼만큼 적중을 시켰는지, 특히 서술형 부분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영어 강좌의 특징과 함께 학생들의 케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중간고사 경향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 약간 등급컷이 좀 가려지긴 했는데, 객관식 22문항에 서술형 12문항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12문항이 40점 정도니까 배점이 엄청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출제 범위를 보시면 교과서가 6문항, 부교재가 28문항이기 때문에 부교재 올림포스 지문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줄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랐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빈칸 추론, 내용 일치, 그다음에 문맥에 맞는 단어라고 하는 유의어 반의어 쓰는 거 그런 거와 어법상 틀린 거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이 거와 더해서 이제 답할 수 없는 지문의 개수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문을 숙지하고 있었어야지 빨리 넘어갈 수 있는 약간의 킬러 문제가 있었고요. 또 문맥상 또는 어법상이라고 하는 제가 진선요고를 또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문제 유형도 살짝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기말고사도 이러한 경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유형이 등장했기 때문에 만약 그 객관식 문항조차도 지문에 대해서 꼼꼼하게 숙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해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다 풀지 못하는 그런 타임어택에 좀 걸릴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아이들이 객관식을 풀 때 작년 기출에 비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등급 컷이 저도 이제 90점대 초반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89점 얼마 정도로 형성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경기고가 기본 원래 컷이 1컷이 97 정도 98이었는데 네, 89로 내려간 것을 보니까 이제 객관식이 조금 많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서술형 타임어택이 좀 크게 걸렸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82점 정도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89점 정도면 객관식에서 3, 4개 정도 혹은 서술형을 3, 4개 정도 틀려도 1등급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등급 컷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었고 그만큼 아이들이 타임어택과 객관식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중간고사 그 경향 이제 적중 내역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저는 객관식 22문항 중에서 14문항을 모두 적중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아이들에게 핵심 어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반영한 시험 그 문제들이 등장을 하였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클리닉 테스트를 통해서 서술형 테스트를 치고 있는데 거기서도 거의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간지를 제가 매주 주고 있는데요. 주간지에서 거의 똑같은 문제들도 네, 대거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파이널 직보 때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직접 만들어서 2회 실시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학교 필기를 수업하고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을 한 번 더 짚어주고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많이 나왔던 문항들이 거의 그대로 등장을 해서 이번에 적중은 조금 많이 시켰다고 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클리닉 테스트, 지금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골라라라고 했는데요.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때도 경기고가 이렇게 지칭 대상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객관식 서술형도.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을 중심으로 얘들아 디스가 뭘 가리키는 것 같아? 라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때부터 경기고 서술형이나 객관식에 좀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클리닉 테스트랑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네, 그대로 이렇게 밑줄친 이식 가리키는 것을 써라 라고 했는데 그대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밑줄친 것을 가리키는 것을 다 써라 라고 했는데 그대로 등장을 해서 1번 그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파이널 직전 보충 때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부분이 바로바로 등장을 해서요. 이렇게 빠르게 저의 이 출제 포인트를 설명을 들었다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이 내용일지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일치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 주간지와 파이널 모의고사 때 그대로 풀렸는데 그대로 유형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간지에서 했던 그 유형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풀었는데 그대로 문제 유형까지 완전 똑같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더 저의 주간지를 열심히 풀었다면은 객관식에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9번 문항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뭔가 빈칸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간지에서 직접 만든 문제로 제공을 하였더니 그대로 시험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항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는 이제 속담은 학생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 내시겠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정말 많이 강조했는데 선지가 그대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3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법상 틀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어법상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포인트를 다 이제 안내를 해서 파이널 때도 아이들에게 풀리고 그 다음에 주간지도 풀렸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집보 때 주는 핵심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도 그대로 적어 놓았는데 출제 포인트를 그대로 이렇게 내시게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15번 문항도 마찬가지로 문장 삽입이 그대로 똑같은 문장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네,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아이들이 풀고 바로 시험에서 그 다음날 이렇게 풀었을 때도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적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방법으로 제가 주간지와 미니 문제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저는 복습이 또 들어가요. 거의 이제 전 지문을 2번 정도 이렇게 회독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부분에서 똑같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21번 문항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지금 어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어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해서 이렇게 클리닉 테스트와 주간지에서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서술형 유형이라든지 문항이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다 문제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 조금 더 적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술형도 12문항 중에 제가 7문항은 거의 적중을 시켰습니다. 네, 저는 사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시간도 좀 모자라고요.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서술형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단시간에 확 끌어올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봤을 때 경기고의 다양한 서술형 유형 중에서 뭐가 서술형에 나올까라고 이렇게 저의 눈으로 보고 제가 직접 문제를 다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리닉 테스트와 주간지와 그다음에 미니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아이들 서술형 훈련을 시켜서 최대한 이제 짧은 시간 내에 학생들이 그 경기고 서술형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번도 파이널 직전 보충 때 제가 짚어준 부분이었고 서술형 2번도 클리닉 테스트 때 제가 다 실시한 부분이었고요. 서술형 5번도 마찬가지로 클리닉 테스트와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제가 냈던 부분들이 빈칸이 나와서 학생들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었고 서술형 7번 문장 배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게 7강의 3번 지문이었는데 네, 이 지문에서는 이 문장 배열이 나올 것 같아라고 이렇게 짚어주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술형 8번에서도 파이널 모의고사 때 실시했던 게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9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과 그 다음에 AB 부분도 수업 시간에 계속 이제 핵심 어휘에 대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정답으로 출제가 되어서요. 사실 이 외에도 제가 교과서 같은 부분이나 다른 부분도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한 부분이 이렇게 서술형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미니 모의고사 1회에서 제가 AB 부분을 이렇게 이게 실제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세 단어를 쓰라고 했는데 제가 거의 똑같은 부분을 빈칸을 뚫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연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5번도 마찬가지로 딱 봤을 때 5번 지문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뭔가 무조건 빈칸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클리닉 테스트 때도 아이들에게 다른 빈칸을 뚫었고 또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다른 빈칸을 뚫어서 훈련을 시켰더니 네, 그대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7번 아까 말씀드렸던 문장 배열 같은 경우에도요. 그 마지막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네, 적중을 시켰고 제가 하고 있는 서술형 주간지와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네,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도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특징을 정리해드리면요. 네,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경기고 맞춤 개념 강의가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고에서는 서술형 유형들이 5개에서 6개 정도로 좀 빈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빈칸이나 어휘, 어법 이런 것들이 또 경기고 스타일의 어법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사 자리에 분사를 넣어서 헷갈리게 하거나 혹은 이제 수일치를 시키거나 아니면 관계 대명사를 이제 중요시하거나 이렇게 경기고 스타일의 어법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법과 어휘를 반복시킴으로써 서술형 빈칸도 잘 채울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유형도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을 그냥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리고 혹은 문장을 그냥 무조건 암기시킨다라고 하기보다는요. 경기고 스타일에 맞추어서 서술형이 이 지문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제가 직접 문제를 다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많이 풀고 있으면서 서술형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강좌의 특징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서술형 만점을 향해서 똑똑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의 이제 그 커리큘럼을 보시면요. 문항수가 한 주에 이제 주간지가 나가는데 보통 이제 100문항에서 200문항 내외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강의들이 이제 4, 5주차 때 진행을 하고 나머지 이제 2, 3주차 나머지 남은 이제 2주, 3주 정도는요. 그 미니 모의고사.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복습해 주는 그런 강의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점 비법 자료들이라고 해서요. 실제로 저희 반에 이제 열심히 저의 커리큘럼을 따라와준 학생들은 지금 이제 1등급 컷에 이제 붙은 학생들도 있고 또 이제 기본 실력이 엄청 좋진 않아도 이제 열심히 따라와줬더니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도 네,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자료들을 이제 봐주시면 주간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필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경기고는 선생님들이 이거 내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꼭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생들의 필기를 다 수업을 합니다. 다 수업을 해서 반별로 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수합을 해서 제가 손필기를 저의 손필기와 함께 같이 제공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포켓북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아까 봤던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이나 아니면 빈칸 추론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경기고의 핵심 어휘나 빈칸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리닉 테스트를 매주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문을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반복해서 점검하고 있고 미니 점검 모의고사 2회 실시하고 있고요.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모두 자체 제작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도 특징이 만족도 200%의 학생 관리다 이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저는 1대1로 밀착 케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별로 서술형을 보게 되면 문장 배열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 빈칸을 잘 채우는 학생들이 있고 학생들마다 잘할 수 있는 유형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경기고의 경우에는 이번에 워드마스터가 또 들어갔죠. 수행평가가 같이 들어가면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서 단어를 또 채우는 것이 서술형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술형 중에서도 그러니까 89점이 1등급 컷이니까 사실상 100점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자기가 무엇을 부족한지를 알고 잘하는 서술형은 무조건 맞추고 시간 내에 무조건 맞추고 그러니까 객관식을 빠르게 풀고 그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맞출 수 있는 유형으로 해서 먼저 풀어서 맞추는 그런 전략을 제가 설계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 주 200 클리닉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거는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네, 최소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에 오게 되면은 수업 끝나고 나서 당일 클리닉 진행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네, 한 회 정도 더 불러서 클리닉을 1대1로 봐줘서 보완점을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학생들이 더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주 2회, 3회 부족한 만큼 네, 당연히 더 와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을 해줘서 이제 많이 온 학생들은 보통 3회까지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보완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제 수업을 통해서 주간지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클리닉 테스트는 얼마나 잘 치고 있는지 이런 문자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이제 경기고 영어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영어가 지문 범위도 많고 그다음에 휘발성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이 지문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제 수업을 듣고 나서 주간지를 매일 풀지 않으면 지문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가 숙제 해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숙제를 거의 보통 보니까 주간지를 매일매일 푼 학생이 거의 드물고요. 거의 이제 수업 시작하기 뭐 이틀 전 이렇게 이제 몰아서 푼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제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줌 스터디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매일매일 영어 공부하는 습관을 제가 좀 길러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줌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이제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수학과학 같은 경우에도 끝나고 집 가면 한 11시, 11시 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잠들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두세 시간 정도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인데 학생들이 그 시간에 약간 핸드폰 보거나 좀 피곤해서 쉬거나 이렇게 해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줌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마다 끊어서 운영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니까 와서 1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영어 주간지를 풀어라. 그러니까 1시간 정도를 영어 공부를 하면은 그 이외 시간은 뭐 선생님이 수학 공부해도 과학 공부해도 뭐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이 이제 영어 공부가 보이게 인증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제 줌 스터디를 했을 때 학생들이 처음에는 약간 수동적으로 아 선생님 꼭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줌 스터디를 열지 않는 날도 저한테 이제 열어달라 언제 시작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줌 스터디를 통해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특히 영어 공부도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제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Q&A가 늘 언제나 가능하고 그다음에 개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저의 어떤 이걸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기본 변형 문제들이랑 5개년 기출 문제들 다 들어가 있고요. 올림포스 단어 모음이랑 연습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고 스타일의 자체 제작 서술형 문제들도 전부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변형 문제들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 배열 같은 경우에는 순서 배열을 작성하는 팁을 포함을 해서 핵심 구조를 더 빠르게 외울 수 있게끔 영작 서술형을 훈련하는 시험지까지 모두 다 제공해서 이제 학생들이 잘 외우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중간고사 때 이렇게 진행을 했던 저의 주간지인데요. 네, 실제로 주간지를 다 풀었던 학생들은 네, 1, 2등급으로 굉장히 높은 등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손필기 자료인데요. 이렇게 모든 출제 요소들을 다 이제 반영을 해서 동의어, 반의어, 그다음에 학교 손필기를 모두 수합을 해서 네, 정리한 그런 저희 손필기본도 항상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포켓북을 통해서 지문별로 주제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이 어떤 문제에서 등장할 수 있는지 제가 다 짚어주고 있고 핵심 어휘나 어법까지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리닉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어휘와 어법을 전부 다 이제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외우게끔 시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핵심 어법이나 어휘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항상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이거는 이제 많이 틀릴 경우에는 통과될 때까지 다시 시험을 보고 있고요. 자체 제작 서술형 테스트 통해서 빈칸, 우리말 의미 쓰기, 문장 배열 이런 경기고의 다양한 서술형 훈련에 제가 직접 그 문제에 가장 최적화된 유형을 제가 출제자의 눈으로서 네, 본 다음에 직접 제작해서 만들고 있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서술형에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미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회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항 수도 전부 다 경기고 스타일에 맞추어서 서술형 7문항, 그 다음에 내용 일치나 변형 문항 6문항 이런 정도로 이렇게 미니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지문에 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장 방법을 통해서 제가 OMR 연습지까지 다 제공해서 타임어택에 조금 더 훈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실제로 중간고사 때 진행을 했던 거고요. 미니 모의고사 2회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1회 이런 식으로 실시를 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네, 잘 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어요. 파이널 모의고사는 아마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한 회가 아니고 아마 2회 그때 제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특징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요. 책임감과 성실성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잠을 줄여서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자료, 그리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줄 수 있어서 학생들이 성적이 오를 수 있다면 제 잠쯤이야 이렇게 줄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실제로 경기고 학생들이 맨날 제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이 우리보다 열심히 한다. 선생님이 경기고 수업 들었으면 1.0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잠을 줄이면서 자료를 계속 주니까 저한테 학생들이 막 선생님 이제 할머니 같다. 그래서 무슨 말이지 했더니 이제 할머니들 보통 이제 손자들 이제 많이 먹으라고 계속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배부른데 계속 주신다. 이러면서 이제 자료를 엄청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자료를 주면 선생님 잠 줄이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자료 주시는데 제가 열심히 해야죠 하면서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또 그런 학생들 보면서 제가 열심히 또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는 1대1로 또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사실상 영어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걸 좀 어려워해요. 이제 2주 남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열심히 할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개인톡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될 양을 정해주고 있어요. 계획을 다 세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주면은 그것도 밤새 이렇게 공부해서 사진으로 인증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학생들에게 매일매일 영어 공부의 계획도 세워주면서 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또 내신에 최적화된 꼼꼼함과 실력이라고 네, 자부할 수 있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중을 많이 시켰고 경기고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제일 좋은 방향을 그렇게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최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 그래도 저한테 이제 그런 말 해주더라고요. 선생님 같은 선생님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저의 사랑하는 마음을 엄청난 자료와 열정으로 항상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제가 앞에서 이제 열심히 강의를 했을 때 학생들이 그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저의 열정까지도 이렇게 같이 전해질 수 있게끔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강
개강 일시를 안내 드리면요. 수요반은 사실상 제가 또 일찍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기고가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워드마스터 지금 다시 이제 워드마스터 수행평가가 2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상 1회 같은 경우에도 서술형이나 이 기본적으로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행평가, 말하기 수행평가랑 단어 수행평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비율이 커요. 그래서 저는 그때 1회 워드마스터도 학생들 시험지 똑같이 수행평가 진행하는 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거의 다 10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 대비를 또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빨리 수요반은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반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개강을 했지만 네, 영상 받아보실 수 있고요. 토요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드마스터 2회 이제 21가부터 27가까지 또 수행평가가 지금 있어요. 다다음 주 지나면요. 수련회 끝나면. 그래서 그거 대비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고 있고 말하기 수행평가도 5월 14일에서 20일 동안 또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렇게 학생들에게 연습지를 주어가면서 말하기 수행평가도 네, 토요반도 이렇게 이번 주부터 바로 진행이 들어간다는 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평가 대비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그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드마스터와 그다음에 말하기 수행평가의 경우에는요. 학생들에게 새벽까지 제가 보이스톡 그 전날 밤으로 보이스톡으로 구두 확인을 하면서까지 단어를 다 외웠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서 네, 100점을 거의 다 기본적으로 저희 학생들이 100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길게 네, 경기고 영어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